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컨택에 대해서 한번 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댓글로 질문이 이렇게 있었기도 한데요. 음, 대학원 컨택하실 때 여러 가지 알아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알아보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원생이 아닐 때 알아보는 것과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의 생활은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건 이제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조금 알고 들어가면 그만큼 좀 준비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마음의 준비가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 정보를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저 주변에 이런 케이스들을 본 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어쨌든 제가 봤던 한정된 경우니까 이제 실제로 본인에게 적용하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 컨택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연구실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일단 연구실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네, 교수님이 어떤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제가 졸업했던 이제 교육학 관련을 보자면, 네, 연구 방법론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관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시고 싶은 연구실이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제 제일 좋죠.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라면 웬만한 정보들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 이제 요즘엔 구글 스칼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리스포유. 거기서 검색해 보셔도 돼요. 이제 뭐 박사과정 진학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잘 찾으실 테고, 만약에 석사과정 진학하시려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보시는 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실 땐 논문 초록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 대상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하셨는지, 연구 방법론에 대한 걸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석사를 만약에 진학하시겠다 그러시면 선배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를 했는지, 어떤 연구 방법론을 썼는지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를 들자면 교육학 쪽에 제가 최근에 봐서 그쪽을 예를 들자면 연구 대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인지 아니면 대학생인지 중등학생인지 뭐 초등학생인지 유아인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라고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연구 방법론이라 그러면 뭐 양적 연구를 했는지 아니면 실험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연구실에 대한 웬만한 정보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그 연구실에 가셨을 때 선택지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하시는 거거든요. 아, 내가 저 연구실에 가면 이런 대상에 대해서 이런 연구 방법론을 주로 하겠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자기에 대한 파악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구 주제를 이렇게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구 주제는 굉장히 세부적인 거거든요. 연구 주제는
본인이 대학원 진학하셔서 뭐 수업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생활 하시고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일정 기간 탐색 기간을 거쳐서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정해지는 게 연구 주제고요. 이제 그 대학원 진학하실 때는 본인의 관심 분야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 대상, 그리고 본인의 관심 분야, 예를 들자면 뭐 나는 뭐 자아 존중감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진로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좀 폭넓게 가지고 가셔야 교수님과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여지를 좀 이렇게 열어놓는 거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만 정하는 데만 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봐야 될 것도 좀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여지를 열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컨택하실 때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거기만큼이 본인의 한계인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한점인 거고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이제 더 교수님과의 폭넓은 상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하셔서 이렇게 좀 본인의 어떤 좀 딱딱한 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좀 가볍게 그렇지만 본인이 준비하는 만큼 이제 도움은 조금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대학원 컨택 하실 때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제 주변을 관찰했던 어떤 제한된 경험이니까 이제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본인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새로운 과정을 준비한다는 건 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곳에 새롭게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만 느껴지시다기보단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를 알아보시면 그 다음으로 또 다음 알아볼 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컨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너무 한 번만 딱 이렇게 컨택하신다기보단 이게 너무 자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정보를 알려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떻게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